우리가 이 온돌이나 한류, 한옥을 세계화할 때는 좀 더 깊은 부분을 알려줘야 되겠다는 거지요. 우리가 이렇게 근대로 오면서 우리 스스로가 많이 버려버렸어요. 그래서 우리가 한옥에서 제대로 된 온돌에서 이게 다 안 살고 있잖아요. 물론 아파트를 지금 한옥으로 바꾸려고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이 그림 처음 보는 거죠? 제가 찍어온 지가 며칠 안 돼요. 그러니까 처음 보실 거예요. 여기는 어디냐면 제가 매년 온도를 연구하러 1년에 전반기 한번 후반기 한번 그 고대 온돌이 있는 곳을 여행을 합니다. 이제 탐사 여행이죠. 그래서 서베이를 가는데 이렇게 고차를 가는데 여기가 어디냐면 이루쿠츠크라고 들어보셨나요? 들어는 봤죠. 별로 안 멀어요. 북경에서는. 러시아인데 바이칼호가 있는 곳이에요. 그러니까 바이칼호를 가려면 비행기를 타고 가는데 여기 직항로가 개설이 돼 있어요. 그 유학생들도 있고 물가도 되게 싸요. 그 여러 나라가 있지만 좋은 나라 가면 물가가 다 비싼데 이렇게 조금 가난한 나라 가면 물가가 싸죠. 그리고 생각보다 러시아는 위험하다고 그러는데 이쪽 지역은 안 위험해요. 문화도 깊고. 여기 요 집이 약 200년 된 집인데도 깔끔하고 잘 사용되고 있어요. 우리는 100년, 200년 된 집들이 잘 사용되는 게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 스스로가 급격하게 근대화하면서 때려 부셔버렸어요. 사정없이 그것도. 왜냐하면 초가집도 없애고 마을길도 넓혀서 부자 나라 만들자 해서 일단 때려 부셔야 되는지 알고 아쉽죠. 그래서 그걸 새로 만들려니까 지금 좀 힘은 들어. 그렇지만 있는 거를 고치는 작업이 이제 많이 필요합니다. 여기는 아직도 못 살아. 근데 그 200년 된 집이나 지금 집이나 비슷하게 이제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근데 내용적으로 보면 아주 윤택해요. 가격은 싸지만 집은 그러니까 100년, 200년 된 집에서 지금 뭐 그 브랜드를 다 해요. 그러니까 뭐 켄터키 뭐 치킨이라든지 이런 상가가 들어가 있고 사는 것은 다 새로 살죠. 대신에 예전에는 단열이나 이런 것 때문에 많이 추우니까 창문이나 이런 것은 새로 바뀌고 있는 거지요. 그러니까 이걸 확 때려 부시고 새로 빌딩을 짓는 방법도 한 가지예요. 근데 새로 빌딩을 확 지면 그걸 또 금방 때려 부시고 새로 짓게 된다고. 우리 아파트를 생각하면 딱 되잖아요. 때려 부시고 지면 20년 생명밖에 안 가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되면 때려 부시고 짓게 되면 좋은 것 같은데 때려 부시면 거기에 그 에너지, 쓰레기가 많이 생성이 된다고요. 그리고 새로 짓는 자재를 만드는데 지구 환경을 많이 오염시키게 되겠죠. 그러니까 그냥 부동산 개발 입장에 보면 때려 부시고 새로 짓는 거가 좋아 보이는데 길게 넓게 지구 환경을 보면 그것은 일부 건설업자만 부자가 되지 사는 주민이나 지구 환경으로 보면 그 지속 가능하지 않은 거죠. 이제 그거를 서양이나 우리나 깨달았기 때문에 지금 이런 공부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는 그런 걸 안 거치고 부시지 않고 고쳐서 계속 현대화되고 있는 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보다 물가도 훨씬 싸죠. 러시아는 국민소득이 많이 낮으니까. 그렇다고 불행하냐 하면 그건 아니에요. 우리가 국민소득이 높아지면 행복할 거라는 막연한 기대가 너무 있어요. 그거는 잘못됐어요. 그러니까 소득이 높으면 낮은 것보다 좋은 건 사실이에요. 그렇지만 그 소득이 높은 것을 어떻게 누리느냐 하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소득은 낮지만 누리는 걸 잘하는 것 같아요. 전에 제가 그 노르웨이, 스웨덴 갔을 때도 거기는 소득이 미국보다 훨씬 높아요. 그래도 누리는 방향이 우리랑은 많이 다르구나 이런 생각을 했어요.
제가 그 시내에 있는 특별하게 어느 부분을 한 게 아니라 대충 다 이렇게 생겼어요. 그러니까 현대적으로 이게 지난달에 찍은 거지만 되면서 과거 것이 살아서 되는데 과거 그대로는 분명히 아니라고요. 디테일이 다 바뀌어 있어요. 왜냐하면 생활 패턴이나 현대화가 됐으니까 휴대폰도 써야 되고 컴퓨터도 써야 되고 하니까요. 그리고 난방도 이제 현대적으로 많이 바뀌어 있죠. 그래서 우리는 전주 한옥마을이라든지 북촌이라든지 이런 데가 일부 되고 있는데 전체적으로는 아직은 뭐 됐다고 보여지진 않죠. 어떤 거는 100년, 200년, 어떤 건 30년. 지금도 이런 건물을 지어서 똑같이 또 사용을 하니까요. 그 이루쿠츠쿠 시내에 있는 건물들입니다. 은행도 있고, 뭐, 어떤 거는 이제 콘크리트로 지어가지고, 이제 그 모양만 또 그대로 만들기도 했죠. 우리도 한옥을 나무로도 짓지만, 이제 큰 집이나 다른 집은 일부 재료를 달리해서 그 모양을 살려서 짓는 것처럼, 이거는 이제 콘크리트로 해서 창호나 이런 건 모양이 또 비슷하잖아요. 러시아 글자는 이게 알파벳도 아니고 이상하게 생겨가지고 익숙하지 않아서 어느 사람이 알파벳을 가지고 갔는데 비에 젖어가지고 접혀가지고 폈더니 뒤집힌 걸 썼다는 얘기도 있는데 그래서 저는 그 중국에 오래 있었지만 러시아도 미래에는 충분히 문화적 깊이가 좋기 때문에 여기 사람들이 그야말로 우아해요. 항상 보면. 그리고 여성은 다 미인이 엄청 많아요. 남자도 멋있고. 러시아의 시골이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KFC도 보이네요. 현대적 건물이 그 전통 건축물하고 잘 조화돼서 이렇게 된다는 것은 상당히 중요합니다. 이게 이제 브랜드 파워가 되고 문화적 그런 그 결핍도 없어지고 행복감을 누리게 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는 아파트에서 살아도 이 행복감이 잘 안 된다고. 그러니까 편리함은 분명히 취했는데 이 편안함이 아직 좀 덜 있으니까 뭔가 이제 아쉬운 거죠. 그 아쉬운 것을 우리가 이제 회복을 하려고 이제 여기 오셔서 공부를 하는 겁니다. 이 그림은 제가 좀 젊었을 때 사진이고요. 제가 그 지난번에 갔던 연구소 건물이 이거예요. 사진으로 보니까 그럴듯하지요. 거기 가서 봤을 때는 아 이게 공사장도 아니고 다 무너지고 있는데 이런 생각을 아마 하셨을 텐데. 근데 그렇게 어설픈 집일수록 계절을 느끼기가 좋습니다. 사실은. 이게 완벽하게 만들어 놓으면 계절을 못 느껴요. 추울 때, 더울 때, 비 올 때, 눈 올 때. 근데 그 사람들이 맨날 얘기를 해요. 아, 교수님 그 집 좀 어떻게 좀 안 되겠어요? 뭐 자기 살 것도 아니면서 도와주지도 않으면서 사는 건 난데 우리가 그거 보면 참 난폭해. 남의 집에 가서 아, 왜 이러고 사니? 아니 난 그러고 싶어서 사나? 난 이게 좋아서 사는데 와서 청소를 해주기를 해. 인테리어를 해주기를 해.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 우리가 난폭해요. 남의 집에 딱 가서 냉장고 열고 야 이건 뭐 이렇게 오래 놔뒀어. 이렇게 얘기하는 건 무례한 거라고요. 무례한 거죠. 안 그래요? 열어보는 것 자체도 무례한데 뭐 여기에 왜 이게 오래된 게 있고 뭐 어쩌고 저쩌고. 근데 우리 그 나라 습성이 이렇게 정감도 있고 뭔가 이렇게 섞이는 걸 좋아해서 그렇게 막 대드는 거죠. 그게. 사실 누가 뭐랬어 그거 냉장고 있는 거. 그러니까 중국 사람을 대하거나 그럴 때도 마찬가지예요. 아, 왜 이렇게 지저분하게 사냐. 언제 목욕값을 주기를 했어 뭐. 그러니까 상대방의 입장을 아는 것은 상당히 어렵습니다. 심리학자들도 상대방의 입장을 알려면 그 사람 신발을 신고
그 사람 집에서 며칠을 산 다음에 얘기를 하라고 그런다고요. 근데 원천적으로 그 사람 신발 신고 그 사람 집에서 어떻게 살아? 그러니까 남의 사정을 아는 건 어렵죠. 제가 설계한 집들입니다. 설계한 집들인데 저는 설계를 잘하는 대가가 아니에요. 그냥 보통의 건축가예요. 물론 올림픽 배드민턴 경기장이 저희 북경공업대학에 있을 때 설계도 참여해서 하긴 했지만 그렇게 대단한 건축가는 아니지만 저는 항상 집은 집 사는 사람의 위주로 해야 된다는 생각이 있어요. 건축가가 아무리 멋지게 설계를 해도 건축가 자기가 살 건가? 사는 건 딴 사람이 살잖아요. 집주인이 사니까 그 사람에 맞춰서. 근데 그 집주인을 이제 가리키죠. 야, 이렇게 사는 건 정답이 아니야. 이렇게 살아야 돼 하면서 지어대는데 그건 사실 난폭한 거죠. 그것도. 그러니까 아파트를 일률적으로 딱 지어놓고 들어가 살아. 이게 난폭한 거라고요. 들어가서 자기가 원하는 대로 이렇게 맞춰서 사실 하는 게 맞지요. 그리고 어느 시점이 되면 좀 바꾸기도 하고. 왜냐하면 그건 실증 나서 바꾸는 것도 있지만 사람은 하루가 다르게 늙어가요. 변해간다고요. 나는 안 변할 거야. 그런 사람은 더 빨리 변해. 그러니까 변하는 게 우리 사람이라고요. 그래서 변함에 따라서 집도 변해줘야 되는데 안 변하니까 이게 안 맞으니까 힘든 거예요. 결국 이사를 하게 되는데 이사하는 건 엄청난 스트레스예요. 그러니까 사람은 살던 데서 살면서 조금씩 바꾸는 게 행복을 증가시키지 이걸 확 이사하면 좋은 집으로 확 가면 엄청 좋아질 것 같은데 그 스트레스가 팍 온다고요. 심리학자들이 조사를 한 거 보면 이사가 그 스트레스를 심하게 주는 그 위에 몇 번째에 들어가요. 이혼이 첫 번째고. 그러니까 집을 환경을 이렇게 확확 바꾸는 건 좋지 않은데 우리가 그 전통 건축이나 우리의 한류 이게 지속 가능성을 무시하게 되면 그렇게 되는 거죠. 제가 설계한 아파트도 있고 뭐 주택도 있고 초등학교도 있고 근데 제가 제일 마음에 드는 건 물론 이 집이죠. 얼마나 좋아. 이게 다 우리 집이잖아요. 밤에 적막항산 조용하고 좋아. 어쩔 때는 사람이 무섭지 않냐고 얘기를 하죠. 개구리가 깨우고 혹시라도 무섭긴 뭐 처녀 귀신이라도 와서 같이 놀았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도 들기도 하죠. 근데 할머니 귀신이 나오면 어떡하지? 우리 한옥 온돌의 기본은 자연과의 조화입니다. 자연과의 조화. 그러니까 자연과 조화라는 말은 그 자연에 양보한다는 뜻이고 자연에 순응한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그 자연을 극복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극복하는 방법이 순응하면서 극복하는 거죠. 그리고 재료를 자연 재료 이런 목조를 주로 쓴다는 거고 그 다음에 기단을 한다 뭐 기둥을 어떻게 한다 이렇게 주르륵 있는데 결정적인 것은 자연에 순응한다. 근데 어떤 학자는 우리가 기둥을 세울 때 그 기둥하고 주춧돌하고 이렇게 올려놓잖아요. 그럼 기둥이 주춧돌을 하고 이렇게 딱 올려져 있으니까 이게 미끄러질 수 있고 그러니까 돌을 이렇게 갖다 놓고 미끄러지지 않게 돌이 울퉁불퉁하면 기둥을 이렇게 깎아서 이렇게 놓거든요. 그러니까 돌을 깎아 놓지 않고 기둥을 깎아서 올려놓는다고요. 이게 보통 그랭이 공법이라고 그러는데 이 그랭이 공법을 한 결정적인 이유가 자연에 양보한다는 뜻이라는 얘기를 합니다. 자연에 양보한다. 그러니까 자연의 조화라는 것은 자연에 순응하는 거고 자연에 양보하고. 그러니까 그 말은 추우면 조금 춥게 살고 더우면 조금 덥게 살고. 그러니까 추운데 히터를 빵빵하게 해서 덥게 살고 더운데
근데 에어컨을 빵빵하게 해서 춥게 살고 이거는 아니라는 거죠. 근데 그렇게 하는 것은 지구 환경을 일단 그 오염을 시키고 건강에도 안 좋고, 그러니까 좋아 보이지만 안 좋다는 거죠. 아까는 재료하고 기본적인 그런 건데, 이제 그 배치라든지 이런 걸 보면 우리는 그 대칭으로는 되지 않았지만 비대칭 균형이라고 해요. 비대칭 균형. 그러니까 우리는 스타일이 딱 똑같이 한다기보다 비슷하게 하면서 균형을 맞추는 거를 좋아해요. 그러니까 다양성 속의 평등이에요. 그러니까 균등하면 다 똑같은 건데 그건 사실 재미도 없고, 그렇게 하면 인생이 맛이 안 나고 그러면 다 하향 평준화가 돼버립니다. 그렇지만 다양하게 하면서도 평등한 것은 균등한 거랑 조금 달라요. 그러니까 집이 우리는 비슷한데 다 달라. 그러니까 똑같지는 않지만은 그렇다고 다 무슨 서양의 집들처럼 뚝뚝 떨어져 가지고 완전히 다른 집은 또 아니라고요. 다 비슷하지만 다른. 보통 그걸 비대칭 균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건축이 이제 구조, 친근감, 자연과의 조화, 의장, 뭐 이런 것들을 얘기합니다. 근데 다른 나라도 이런 기본 개념이 다 살아 있어요. 근데 우리가 특별히 다른 점은 이 온도를 계속 유지했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온도를 한옥을 현대화한다는 것은, 그것을 전통을 이어간다는 것은 단순히 물리적인 것만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그 공간, 한옥에 사는, 온돌에 사는 어떤 우리의 정신문화, 그리고 이러한 그 조형의식을 낳게 한 그 사회 전반적인 사상적 바탕을 아울러서 추구하는 것이 바로 올바른 한류를 하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어야 돼요. 이 못말해서 구들의 개요 156페이지에 보면, 그 그림은 그 모듈러 꼬르비지에하고 왼쪽 그림이 있고 한옥 스케일하고 오른쪽 그림이 있는데, 그 그림의 의미는 뭐냐 하면, 우리는 온돌방은 천정이 낮아요. 그렇죠? 근데 그 마루가 있는 방은 천정이 엄청 높아. 근데 서양은 그게 보통 주택의 경우는 다 비슷해요. 우리보다 다 높으면서, 그렇다고 우리 마루가 있는 이렇게보다는 높지는 않는 스타일인데, 우리는 그렇게 낮고 높고가 차이가 많다. 그거를 우리가 이제 느낌으로 가지고 있고, 그런 것들이 있을 때 편안해진다는 거죠. 그러니까 방에 있을 때는 낮은 게 편안하고, 마루에 있을 때는 석가래가 딱 보이는 게 편안하고, 마루가 방처럼 낮으면 답답하고, 방이 마루처럼 높으면 또 이상하고. 왜냐하면 잠자는데 너무 높으면 아늑하지가 않거든요. 그거는 오랜 기간 이렇게 쌓이면 그렇게 돼요. 그게 뭐 높은 게 정답이고 낮은 게 틀린 답이다가 아니라 익숙해진 것이 바로 전통이 되는 거예요. 익숙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편하다는 것, 익숙하다는 것이 이런 그 디자인에는 상당히 중요하게 작용을 합니다. 남자친구나 여자친구도 아무리 멋쟁이고 이쁘고 굉장해도 익숙치 않으면 당최 안 맞잖아요. 익숙한 게 좋다고요. 그래서 전통은 익숙한 거가 전통이에요. 근데 익숙한 게 사람마다 달라지고 변하기 때문에 제가 변한다, 이렇게 얘기를 드립니다. 그리고 그 난방, 온돌의 정의는, 온돌은 구들하고 같은 말이다. 그걸 제가 누누이 강조를 했어요. 그 다음에 온돌은 중국말이다, 한국말이다. 중국말이 한국말이다. 일본말도 아니고.
근데 흔히들 온돌이 일본 말로 이렇게 아는 사람이 많고 온돌 한자는 중국말이 아닌가, 왜냐면 한자니까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근데 중국말 사전에는 온돌이라는 한자 글자가 없습니다. 그래서 온돌이나 구들이나 다 순 우리말이고 바닥을 뜨겁게 하는 것은 다 온돌이다. 그래서 현대 온돌로 와서 물을 집어넣는 온돌도 있고 전기로 뜨겁게 하는 온돌도 다 온돌이다. 근데 그렇게 생각을 자꾸 안 하게 되니까 우리의 온돌, 현대 온돌의 제품들이 그 세계 시장에서 우리 국가 브랜드 파워를 갖지 못하는 거죠. 구두를 하는 전통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자꾸 만들어요. 구들은 모름지기 불을 떼는 게 구들이지 어떻게 전기로 하는 게 구들이냐. 물론 다르지요. 다르긴 달라도 현대인들은 또 바닥을 뜨겁게 하는 그걸 갖춰서 하고 있으니까. 그래서 이 바닥을 뜨겁게 하는 여러 가지 방법들을 우리가 하는데 옛맛이 나게 하면 더 좋으니까 전통하는 사람들이 그걸 할 책무가 있는 거죠. 아주 새 걸로 만들어 가지고 옛맛이 하나도 안 난다. 그럼 그것도 못 이어가요. 이어가려면 그 맛이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정의를 할 때 바닥을 뜨겁게 하는 것이 바로 온돌이다. 온돌이란 단어는 구황찰료 기록에 등장한다. 뭐 이렇게 얘기를 했고, 중국은 캉이라고 하고 일본은 육가단 뭐 이런 얘기도 하고, 중국은 그 파이프 온수 온돌이나 전기로 하는 것은 띠노안이라고 합니다. 띠노안. 그러니까 불을 떼는 건 캉이라고 그러고 이렇게 전기로 하는 건 띠노안. 그 글자가 달라요. 근데 우리는 과연 아파트를 어떻게 부를 것인가 하는 것도 고민인데, 저는 아파트도 온돌이라고 불러야 된다고 봐요. 왜냐? 그럼 온돌이라고 해야지 뭐라고 부르겠어요? 우리가 그 호텔 찾아가서 온돌방을 드릴까요? 침대방을 드릴까요? 하면 온돌방이 불 때는 방, 이렇게 장작되는 방 달라는 건 아니잖아. 그러니까 이 바닥에 이불을 까는 좌식형 그 방바닥이 있는 걸 달라. 이런 게 온돌방 달라는 건데, 그걸 온돌방 달라는 말이 온돌이 그게 아니니까 틀렸다. 그러니까 방바닥에 이불을 펴는 방을 달라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된다 이렇게 가르칠 거예요. 그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온돌방이라는 것은 좌식 생활을 하기 위한 바닥 난방 방법이 온돌방이다. 그럼 침대방은 바닥에 난방이 없나? 있잖아요. 침대방도. 그렇지만 그건 입식형 방이 돼버리는 거예요. 침대방, 온돌방. 그래서 생활 습관에 따라서 좌식 생활을 유지하는 것은 온돌방, 입식 생활을 유지하는 건 침대방, 이렇게 부르는 것도 충분히 설득력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온도를 이렇게 넓게 해석하는 것이 맞다. 그래서 부를 때는 아궁이 대신에 보일러를 등장을 시키고, 그다음에 전기 시설을 등장시킬 수도 있다. 전통 구들의 개념이 159페이지 그림에 보면 이렇게 생겼지만, 이제 실제 그 구들은 달라진다. 현재는. 그리고 160페이지에 있는 그 구들은 난방용 구들의 그림이고, 161페이지는 취사용 구들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한옥 구들 시공 기술은 이제 온수 파이프로 되는데, 그게 162페이지에 보면 나옵니다. 162페이지 그림을 보면 그 고래가 있는 구들장인데 불을 안 떼고, 거기 보면 시즈 히터라는 게 조그맣게 글씨가 보이죠. 그러니까 장작 대신에 열을 발산시키는 히터를 갖다 놓은 거예요. 실제 이거는 전기를 딱 꽂으면 밑에 히터가 돌아서
그 전구의 필라멘트 같은 거 있죠. 필라멘트. 열이 팍 나오는 거. 열이 나서 구들장을 뜨겁게 하고 그러고 나서 뜨거운 게 전기가 꺼져도 계속 올라오는 거죠. 그래서 처음에 이게 심야 전기 할 때 개발이 됐어요. 그래서 심야 전기가 싸니까 밤에 이걸 열을 빡 했다가 이제 꺼지면 뜨거운 게 점점 올라오는 거죠. 그러니까 축열을 하기 때문에 우리 전통 구두라고는 상당히 유사하지요. 근데 이거는 불 안 떼고 전기로 하니까 이건 구들이 아니야.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죠. 이것도 고래도 있고 구들도 있고 축열도 되고 다 되니까. 근데 그 다음 거 밑에는 요건 보통 상품명이 따따시 온돌 이렇게 인터넷 치면 나옵니다. 따따시 온돌이라고. 요거는 엠보싱 철판. 요거 보면 위에 한지마감, 황토 미장면, 따따시 온돌 이렇게 돼 있죠. 이게 엠보싱 철판입니다. 철판이 이렇게 돼가지고 철판을 확 절곡해가지고 거기다가 온수 파이프를 이렇게 심어서 황토를 미장해서 쓰는 아파트의 황토 미장 온수 온돌 하는 방법이에요. 그러니까 그 아파트에서도 황토방을 난 죽어도 하고 싶다 그런 사람들이 있고 그게 실제 건강 성능도 있고 그 항상성이 있거든요. 습도를 조절하고 콘크리트 독이 안 나오게 하니까. 그래가지고 개발된 온수 온돌이죠. 이것도 그러니까 온돌이에요. 근데 황토 온수 온돌이 되겠습니다. 그 밑에는 이제 그 히팅 케이블을 집어넣은 거죠. 여기 보면 히팅 케이블이 속에 들어가 있어요. 그림 6번에 보면 축열식 온돌 난방 개념도 해가지고 그 1층이 맨 밑에가 폴리에틸렌 필름 방습층, 그 다음에 단열재, 반사층, 하부 보온층, 다음에 5번이 발열 히터 이렇게 들어가 있잖아요. 이 히터가 히팅 케이블입니다. 그게 들어가 있어서 그 열을 받아서 열을 점점 축열했다가 이제 바깥으로 내뿜는 거죠. 이것도 다 축열을 가지고 있는 난방. 요즘은 이제 축열은 좀 덜 되는 급히 되는 난방이죠. 이런 것들은 축열이 되는 것은 꺼진 다음에 오래오래 뜨거운 장점이 있는 반면에 이게 금방 들어가면 금방 안 뜨거워져요. 왜냐하면 축열 시간이 필요하니까. 근데 우리 식당에 가면 금방 뜨거워지잖아요. 그거는 이제 필름 난방이 필름. 그러니까 박판형 난방이래. 박판형이라 그래가지고 탄소를 얇게 이렇게 깔아가지고 우리 건전지에 있는 시커먼 거 있죠. 그걸 갈아가지고 가루로 만들어서 필름처럼 이렇게 딱 붙였어요. 그 양쪽에 전기를 통하게 하면 이 가운데 무한 궤도가 형성돼서 탄소가 열이 나는 거예요. 건전지도 전기가 양쪽을 통하면 속이 뜨끈뜨끈해지잖아요. 그런 같은 원리예요. 그거는 이 축열은 되지 않는 대신에 딱 꽂으면 뜨끈뜨끈해지죠. 그러니까 음식점에서는 손님이 오면 뜨거워지고 나가면 금방 꺼져야 되니까 그게 맞죠. 손님이 와서 꽂았는데 손님이 갈 때 뜨뜻해지면 이건 말이 안 되잖아. 그러니까 이거는 어떤 것이 좋다가 아니라 이렇게 특징이 다른 거죠. 장점이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우리가 현대 온돌에 계속 적용을 이제 해야 되는 거죠. 그리고 이 향후 과제로 가면 물론 이게 여기도 나오는데 우리가 온돌이 지금 아파트에도 온돌이 있는데 이제 보일러실에서 이제 가스나 기름을 떼거나 이렇게 중앙 난방이나 지역 난방으로 열이 오면 그러니까 아궁이가 있던 것이 이제 보일러나 이런 걸로 바뀐 거죠. 아궁이 대신에. 그러니까 보일러도 온돌 산업이에요. 보일러는 보일러 산업이 아니라 온돌 산업이라고요. 온돌의 한 부분, 아궁이 산업이죠, 아궁이. 그리고 보일러가 열이 와가지고 이제 히팅 케이블이나 또는 뭐 아까 뭐 따따시 온돌이 됐거나 박판형
전기가 됐거나 이 발열판들이 다 온돌 산업이라고 해요. 발열판이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달라지니까. 그 다음에 이 위에 한지를 덮거나 또는 온돌 마루를 요새는 많이 깔잖아요. 그렇지 않으면 민속 장판을 깔기도 하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도 다 온돌 산업이에요. 실제는 이 온돌 마루가 상당히 중요해요. 그게 이제 직접 우리 몸에 딱 접하는 부분이니까 온돌 마루가. 그리고 실제 공사를 하면 온돌 마루가 공사비가 제일 커요. 그러니까 아파트든지 무슨 집이든지 공사를 할 때 보일러를 설치를 하면 보일러는 보통 30에서 비싼 건 70, 보통 50만 원 내외면 보일러 한 대가 3만 킬로 내지 5만 킬로가 된다고요. 그러니까 50만 원이면 해결이 돼. 그 다음에 이 그 온수 파이프나 이렇게 배관하는 것도 이 평방메타당 10,000원에서 20,000원이면 해결이 돼요. 조금 복잡하게 하면 한 30,000원. 2, 3만 원이니까 그것도 2만 원 해봐야 뭐 30평 하면 60만 원이고 3만 원 하면 100만 원이고 그러니까 가격이 100만 원 정도 내외밖에 안 들어가요. 온돌 마루 얼마 들어갈 것 같아요? 온돌 마루가 제일 비싸요. 특히 이제 독일산 마루나 일본산 마루를 부자들은 쓰거든요. 뭐 부자라고 아니래도 온돌 마루 제품이 하자가 많다 보니까 좋은 걸 쓰게 돼요. 그래서 일본 단풍나무 후로링이라든지 독일의 온돌 마루 쓰면 평당 30만 원, 비싼 건 50만 원이에요. 평당. 싼 게 20만 원대예요. 일산이나 독일산은. 그러니까 평당 20만 원, 30만 원이니까 30평 하면 얼마야? 그거는 가격이 1,000만 원대로 확 올라갑니다. 근데 불행히도 보일러나 온수 파이프는 우리 제품이 최고야. 근데 온돌 마루는 아니야. 그러니까 진짜 돈 버는 거는 일본하고 독일이에요. 온돌 마루가. 그러니까 비싸니까 우리는 못 쓰고 우리는 민속 장판에 강해요. 근데 요새 민속 장판을 많이 안 하지요. 그 하이패트 계열이 있고 하이패트는 이제 말랑말랑한 고무고 모노륨 계열은 좀 딱딱한 거고 우리 민속 장판은 모노륨 계열입니다. 그러니까 하이패트는 담배를 딱 붙이면 이게 구멍이 뽕뽕 나는 거고 모노륨은 좀 안 타는 거예요. 그러면서 딱딱한 거죠. 그러니까 민속 장판은 모노륨 계열인데 이게 순 비닐로 만들어 버리면 그 감촉이 안 좋아요. 달라붙기도 하고 끈적거리기도 하고 이렇게 나무만큼 안 나온다고요. 나무는 좀 습하거나 건조하거나 접촉감이 좋잖아요. 근데 민속 장판이 그나마 이제 럭키나 몇 군데서 만드는 게 거기다 이제 숯을 좀 집어넣고 뭐 이렇게 해가지고 좀 감각을 좋게 했는데 그래도 가격이 그렇게 안 비싸요. 마루만큼 죽어도 잘 안 나오고 대신에 금방 뜨뜻하게 하는 건 좋죠. 왜냐하면 마루를 깔면 열이 빨리 안 나와요. 그러니까 나무라는 제품이 그 전도체가 아니라 단열재에 가깝기 때문에 열이 그 숨어 있다고요. 그래서 안 뜨뜻해져. 마루를 깔으면 특히 질이 나쁜 마루를 깔아버리면 빨리 안 뜨뜻해져요. 그리고 갈라지죠 이제. 그러다 물 먹으면 이제 더 안 좋아지고. 그래서 요새는 말만 마루고 무늬만 마루인데 마루가 아닌 마루가 있어요. 그게 중국산 마루들인데 그걸 강화 마루라고 보통 많이 팔죠. 그거는 싸요. 평당 한 8만 원 정도? 7, 8만 원 정도 되는데 그거는 아주 좋아요. 일단 단단하고 변형도 없고 그 다음 시공도 편하고 색깔도 여러 가지가 많고 문제는 그게 플라스틱이에요. 근데 나무 성분은 별로 없어. 근데 이제 그게 싸니까 그게 전체를 거의 다 점령을 했고 우리가 이제 동화마루가 이제 그나마 유지를 하고 있어요. 물론 제가 뭐 이 마루 회사랑 무슨 관련이 있는 건 아니고 연구를 하다 보니까 그러니까 후발주자예요. 우리는
근데 그 후발주자가 된 원인이 다 전통하는 사람들 때문이야. 전통하는 사람들이 딱 그걸 규정을 해놨어. 마루는 여름 거다. 온돌은 겨울 거다. 근데 지금은 겨울에 마루를 원한다고요. 따뜻한 마루를 원한다 이 말이에요. 소비자가. 근데 전통하는 사람은 무슨 소리야. 마루는 시원한 거고 여름에 쓰는 거야 하고 딱 정해놓고 안 하니까 서양에서 보니까 이게 바닥이 따뜻한 건 좋아. 근데 마루로 하면 촉감도 좋고 여름에도 좋겠어 하고 개발을 일찍 시작했다고요. 우리는 늦어버렸어. 그러니까 시장 선점을 못하고 이 온돌의 브랜드는 우리가 종주국인데 장사는 일본하고 독일이 다 해먹고 있으니까 이 얼마나 안타까워요. 우리 스스로가 그거는 그 시장을 버린 거라고요. 그래서 온돌을 우리가 깔면 우리가 지금 아파트 온돌도 온돌이라고 하고 보일러는 아궁이 이 온수 보일러이고 고래 그다음에 이 온돌 마루는 장판이 돼서 이 세 가지가 하나의 산업으로 육성이 돼야 발전을 해요. 어쨌든 전 세계에서 거의 100% 국민이 온돌 이 따뜻한 바닥에 사는 데는 우리밖에는 없어요. 없다고요. 다른 나라 없어요. 많이 쓴다 그래도 10%도 안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기술이 제일 좋다고요. 그리고 제일 싸 우리가. 우리는 다 쓰니까. 그러니까 다른 나라는 온돌이 제일 비싼 난방이에요. 왜냐하면 걔네들은 라지에타나 공기 조화를 하니까 그게 싸고 온돌은 이게 습식으로 하거나 건식으로 하거나 이게 시공이 복잡하니까 비싼 거지요. 근데 우리가 제일 싸고 그리고 우리는 접촉 난방이나 저온 난방, 이 컨덴싱 보일러 기술이라고 그러는데 그 기술이 제일 좋은데 왜 그럼 비싸게 못 받느냐? 바로 국가 브랜드 파워가 떨어지고 이게 온돌 제품이라고 선전이 안 돼서 그래요. 보일러 제품이다 이거예요. 온돌 제품이 아니라. 우리 스스로가 보일러를 온돌 제품으로 생각을 안 한다고요. 그러니 딴 나라에서는 더욱이 생각을 안 하겠지. 그래서 이 온돌이 산업으로 육성되고 발달하려면 보일러 산업, 이 온돌 마루 산업, 그 다음에 이 그 온수 온돌 돌아가는 전기나 물 산업이 하나의 공정이 돼서 같이 발전을 해야 돼요. 다시 얘기하면 우리가 방에서 잠을 잤어. 근데 연료는 많이 들어가는데 별로 안 뜨뜻해. 그러면 온돌에 문제가 있잖아요. 연료는 많이 들어가는데 방이 안 뜨뜻하면 온돌에 문제가 있잖아. 그럼 온돌의 문제는 어디 문제겠어요? 어디 문제냐 이렇게 따지면 우리가 구두를 설치했어. 나무는 많이 들어가. 근데 안 뜨뜻해. 그러면 구두에 불 떼는데 문제가 있거나 굴뚝에 문제가 있거나 구들에 문제가 있거나 장판에 문제가 있거나 그게 다 연결이 돼 있다고요. 그게 한 군데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아파트에 입주해서 아니 나 안 뜨뜻하다 하고 이제 주택공사에서 LH에서 분양을 받았으면 거기다가 이제 크레임을 요청하겠죠. 아니 우리 집 추워. 그러니까 어떻게 손을 봐달라. 그러면 이 친구들이 누굴 부르겠어요? 그 하청업자들 중에. 온돌업자를 불러야 되는데 온돌이라는 공정 자체가 없어요. 안 뜨뜻하다 그러면 보일러를 제일 처음에 부르겠죠. 야 보일러 손 봐라. 그럼 보일러쟁이가 뭐라 그랬어요? 아 보일러 잘 돌아갑니다. 가서 보니까 불도 잘 나고 잘 돌아갑니다. 그럼 그 다음에 누굴 부르겠어요? 배관공을 또 부르겠죠. 배관공은 물 팽팽 돌아갑니다. 그럼 또 누굴 부르겠어? 동화마루를 부르는 거예요. 이제 마루를 불러야지. 야 니네 어떻게 된 거냐 이게 마루가 왜 안 뜨뜻해. 그래서 이제 마루 실험을 하는 이 생활환경 시험연구소에 보면 이제 그 실험치를 갖다 줘야 돼. 이제 이 마루는 단열이 어떻고 이 온도가 얼마에 나가고 이걸 해서 이렇게 괜찮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온돌 산업이 발달하려면, 그러니까 싸고 질 좋고 편안하려면 보일러, 배관, 그다음에 마루, 이 세 개가 한꺼번에 이 발달을 해야 된다고요. 보일러는 아무리 바꿔도 배관을 안 바꾸면 보일러가 따라가질 못해요. 배관을 지금 우리나라 이 온수 온돌은 그 생긴 지가 지금 40년 가까이 돼요. 이 온수 온돌이. 꽤 오랜 역사를 가지고 있는데 처음 생길 때 엑셀 파이프가 지금까지 똑같아요. 그건 아주 사실 문제가 있는 거예요. 다른 자재는 다 발달을 했어. 그렇잖아요. 옛날 30년 전에 자재 그대로 쓰고 있는 거 거의 없어요. 보일러나 이 그 배관이나 이것만 우리가 답보를 하고 있는데 그게 세 가지를 묶어서 개발을 안 시켜서 그래요. 온돌 그 산업이 없어서, 온돌 전문 건설업이 없다고요. 구들공만 부르면 어떻게든 해결이 돼야 되는데 우리는 아까 세 개가 따로 놀고 있잖아요. 독일에 가면 그 온돌 산업이 그 미국이나 다 개별적으로 발달했기 때문에 보일러를 바꾸게 되면 이 배관도 바꾼다고요. 그러니까 배관이 우리처럼 일정한 굵기가 아니라 젓가락처럼 얇은 그 세장한 그 배관들이 얘네들은 또 발달해 있어요. 그럼 보일러랑 같이 바뀌어야 돼요. 그러니까 얇은 거. 그 다음에 얇은 거 말고 또 시공을 편하게 하려고 이렇게 넓적한 배관도 있어요. 빨래판처럼 생겨서 우리는 그냥 빨래판이라고 얘기하는데 배관이 빨래판처럼 생겼어 이렇게. 그래서 빨래판을 탁탁탁 연결하는 거예요. 그래서 빨래판 옆으로 물이 들어가면 그 속에서 물이 막 돌다가 이제 빨래판 옆구리로 다시 나오고 다음으로 가고 다음으로 가는 그런 식이에요. 그 일본에도 그 배관 종류가 아주 다양해요. 그래서 이 소비자에 따라서 여러 가지를 이제 선택할 수 있게 오래 뜨거운 것, 빨리 뜨거워지는 것, 뭐 여러 가지를. 근데 우리는 온돌의 종주국임에도 불구하고 그런 게 예상보다 안 돼 있어요. 그러니까 그건 안 된 이유는 우리가 우리 시장만 봐서 그래요. 우리 시장. 그러니까 한국 사람들은 더 이상 그 요구를 안 하니까. 그러니까 제일 싸요, 우리가. 항상 같고. 그냥 이 그 콘크리트 벽을 이렇게 설치한 다음에 그 다음에 이렇게 밑에다 방통을 친다고 보통 그러는데 버림 콘크리트를 쫙 이렇게 쳐가지고 이게 수평을 맞추고 그 다음에 이 온수 파이프를 하기 전에 이제 와이어 메쉬 비슷한 거를 쫙 깐 다음에 이렇게 철사줄을 줄줄 감아서 깔고 그 다음에 다시 기포 콘크리트 뭐 폼플러그 하는 걸 쳐가지고 이게 덮는 그런 방법이거든요. 그래서 이게 제일 싸요. 다 원초적 재료만 쓰는 거거든요. 그리고 시공이 그 편리해요. 편리하다는 건 일부 원시적이다라는 표현을 쓰는 거랑 일맥상통하는데 이렇게 벽을 대충 이렇게 콘크리트를 이렇게 그 형성을 해놔도 그냥 어떻게 배관을 해도 다 맞출 수 있다는 뜻이에요. 바닥이 좀 이렇게 들쑥날쑥해도 그냥 그 밑에 그 방통으로 다 맞춰버리고. 근데 공정이 단순하면서 아주 기본 자재만 쓰니까 돈이 별로 안 들어가요. 근데 이런 것은 일률적으로 똑같이 할 때는 맞아. 근데 서양은 대부분 집집마다 다 인테리어를 다르게 하고 그 개성도 있고 또 그 조립식으로 다 건식으로 형성이 되거든요. 근데 우리는 건식으로 밑을 하려면 일단 콘크리트가 이게 평활도가 너무 안 맞아 가지고 안 되고 이 벽도 이 그 각도가 이렇게 딱딱 안 맞아요. 여러분들 아시기에는 우리나라가 건설 산업이 엄청 발달했으니까 이게 딱 맞으려니 이렇게 생각을 혹시 할 수 있겠는데 전혀 그렇지 않아요. 왜냐하면 그렇게 안 해도 되는 아까 그 공정이 있어서 그렇게 안 해요. 그러니까 발달이 안 되는 거죠. 이거는 조금 너무 전문적인 얘기가 막 들어가서 어쨌든 온돌 산업은
우리의 전통 온도를 계승한 우리 산업이라고요. 그게 마루가 됐던 온수 배관이 됐던 보일러가 됐던 이 세 가지가 다 우리 거고 우리 온돌이란 말이에요. 근데 우리가 그걸 온돌로 생활을 안 하는 순간에 딴 나라에서 가져간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렇게 가져가지 않게 하려면 온돌 산업을 육성하고 우리가 온돌의 종주국이고 우리의 브랜드 가치가 이런 보일러나 온수 파이프나 또는 온돌 마루에도 다 들어가야 된다는 말을 지금 강조를 하는 거예요. 이게 빙빙빙빙 돌아가지고 결론을 그렇게 냈습니다. 그게 이제 163페이지에 있는 그런 그림이에요. 그래서 이게 이제 우리가 온돌 인증을 할 때도 우리가 쓰는 온도를 인증 표준으로 삼을 필요가 있는 거죠. 우리는 바닥을 따뜻하게 하는 접촉 난방을 기준으로 한다는 인증을 해야 우리 보일러가 세계 시장에 가서 각광을 받을 수 있는데 서양은 바닥에 접촉 난방을 안 하는 바닥 난방이라고요. 그러니까 바닥을 뜨겁게는 하는데 신발을 신고 침대에서 살아버리니까 그 용도가 달라요, 조금. 그러니까 입식 생활을 하는 바닥 난방이고 결국 공기를 뜨겁게 하는 바닥 난방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도 공기를 뜨겁게 하는 난방인 것 같지만 공기가 아무리 뜨거워도 바닥이 차가우면 안 되는 난방이라고요, 우리는. 그러니까 바닥이 뜨거워야 된다고요. 그래서 특히 침실의 경우에는 바닥이 뜨거워서 요를 깔고 이불을 덮어서 생활을 한다고요. 침대에 있는 그 요와 이불은 바닥의 열을 보존하는 것이 아니라 체온을 보존하는 방법이 체온. 침대에 있는 요와 이불은 체온을 보존하는 거라고요. 근데 바닥에 있는 요와 이불은 바닥의 온도를 보존하는 거라고요. 좀 달라요. 그러니까 바닥의 온도를 보존한다는 것은 우리가 인체가 열을 받아서 뜨거워지는데 임산부가 애를 낳은 다음이나 할머니나 노령화 됐을 때 열기운이 없으면 아무리 보온을 해봐야 자기가 열이 없으니까 이게 해결이 안 나서 춥다고요. 근데 바닥에서 열을 공급해 주면 이제 그 공급한 열을 받아서 따뜻해지는 거죠. 그래서 바닥 난방이 필요한 거거든요. 그래서 요는 작고 이불은 커요. 그래서 요 작은 요에서 직접 올라오는 열을 보온해서 가지고 있고 그 옆으로 열기가 올라와서 이불 속 온도를 높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온돌의 목적은 이불 속 온도를 높여주는 거고 서양의 온도는 공기의 온도를 높여주는 거예요. 그럼 공기의 온도를 높이면 이불을 안 덮는 게 더 나아요. 이불을 덮어버리면 더운 열기가 몸으로 못 오잖아. 얼굴로만 온다고요. 얼굴로 오면 열받아서 돌아가셔. 그러니까 얼굴로 오는 열은 별로 소용이 없어요. 몸으로 와야 돼, 열기가. 그 건강하려면 몸이 뜨거워야 된다고요. 그 비박하는 사람들은 산속에서 잘 때도 딱 이렇게 하고 여기에 그냥 막 고드름이 올 정도가 돼도 멀쩡한 이유는 여기는 차가워도 돼요. 물론 여기가 냉동이 되면 안 되겠지만 그 정도는 아니지만 여기는 차가워도 몸만 뜨거우면 괜찮다 이 말이죠. 근데 우리 온도를 적용 안 하고 막연하게 온돌만 하고 침대 생활을 해버리면 온돌의 원래 목적하고 달라진다는 뜻입니다. 그러면 기준이 달라져요. 기준이. 그러니까 ISO라는 그런 표준이 공기를 뜨겁게 할 때하고 바닥을 뜨겁게 할 때 기준이 달라요. 공기는 25도 이상이 되면 답답해요. 왜냐하면 산소 농도가 떨어지기 때문에. 근데 바닥은 25도는 차. 왜냐? 접촉 난방이니까 살갗 온도보다 뜨거워야 돼요. 우리 살갗 온도는 얼마예요? 이 피부가 보통 이렇게 속은 36도 5분이 우리 온도고 손 이런 데도 거의 30도가 넘어간다고 해요.
그러니까 그거보다 높아야 되니까 적어도 우리는 37도는 돼야 뜨뜻해. 아줌마들은 40도. 예. 뜨거워야 시원하대. 예. 그러니까 그 기준이 달라지는 거죠. 그러니까 그 기준을 우리 걸로 하느냐 서양 걸로 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물건이 수출이 되느냐 안 되느냐가 결정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중요하게 또 되는 거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온도를 배우고 온돌 산업이나 이런 것을 하는 이유는 이 우리의 온돌의 특징을 파악을 해서 이게 세계 시장에 나갔을 때 어떻게 우리 것이 세계 시장에 경쟁할 수 있는가를 고민해야 되는 거죠. 그 서양에서 공부한 사람들이 가르치게 되면 다 공기조화 난방이나 공기 난방만 가르쳐요. 저도 학교에서 이 건축과 졸업하면 설비라는 과목이 있는데 다 서양에서 공부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 접촉 난방과 공기 난방의 차이점 구별을 못해요. 그러니까 아쉬운 거죠. 그 164페이지에 보면 이제 그 재료가 이제 현대화돼야 되는 것들이 있고 시공이 또 현대화돼야 되는 내용들이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림 8 해가지고 온돌공사의 전문 건설업화 이렇게 제목이 써 있는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온돌공사하면 보일러, 배관, 마루까지가 한 사람이서 그러니까 한 공정으로 해야 서로 간에 발전할 수 있고 책임 소재도 물을 수 있다는 거죠. 안 뜨뜻하면 온돌공만 불러오면 되는 거지 마루업자 따로 부르고 보일러업자 부르고 배관업자 따로 불러서 서로 이렇게 핑퐁을 치게 하면 안 되니까. 그리고 그 마지막 그림은 가마솥 보일러 무슨 그 벽난로형 온돌 이런 건 지난번에 저희 연구실에서 아마 가셔서 보셨을 겁니다. 예. 그리고 이 전통 구들도 이렇게 캠핑 구들이나 또는 그 캠파이어를 하는 그 유희용 텐트 구들 이런 것도 말씀을 드렸고 지금은 벽돌하고 구들장 이런 재료가 또 현대화가 돼 있으니까 이거를 쉽게 이렇게 할 수 있게 그 개발을 해야 되겠죠. 그리고 지근한 시간에 그 구두를 직접 놔 보셨잖아요. 근데 생각보다 무겁죠. 그리고 벽돌 쌓는 게 생각보다 많죠. 복잡하고. 그러니까 벽돌도 많이 들어가고 구들장도 무겁고 힘이 들다고요. 근데 이런 것들이 사실 벽돌이 원래 구두를 만들려고 찍은 벽돌이 아니잖아요. 그냥 외장용 벽돌을 쓰는 건데 그래서 구들장을 만드는 벽돌을 좀 그 가볍고 시공하기 좋게 그다음에 이렇게 아주 고래까지 형성되게 좀 만들어 주면 훨씬 더 금방 놓을 수 있겠죠. 그러니까 그런 산업들이 시장이 커지면 이제 생겨나겠죠. 예. 그런 것들을 할 준비는 돼 있는데 아직 시장이 크지 않으니까 그냥 벽돌로 쓰고 구들장도 그 화강 현무암 계열을 갖다 쓰는데 그 구들장으로 수입하는 것이 아니고 이게 바닥 그 까는 재료나 이 건물 벽 하는 재료로 수입되는 거예요. 그런데 구들장으로 우리가 쓸 뿐이니까 구들장으로 쓸 만한 또 여러 가지 재료를 발굴해서 좀 더 편리하고 효율적으로 쓰게 하면 훨씬 더 좋겠죠. 네. 이거는 쭉 그 독일 벽돌 아마 이신호 교수님이 독일 벽돌은 잘 아셔서 설명을 했을 텐데 우리가 이제 흙벽을 만들면 그 공극이 있어서 환기가 잘 된다는 얘기를 하고 항상성이 좋다는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흙벽돌이 두꺼우면 두꺼울수록 환기가 더 잘 된다 그랬어요. 얇아야 환기가 잘 되는 게 아니라 두꺼워야. 그건 왜냐하면 두꺼운 흙벽돌의 공극에서 이 그 나쁜 거를 금방 빨아당기고 습하면 습기를 빨아당기고 건조하면 습기를 내뿜어서
이 항상성을 유지해서 그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는 거죠. 근데 콘크리트로 된 건물은 습하면 더 습해지고 건조하면 더 건조해져서 항상성이 없어서 답답해지는 거죠. 콘크리트 건물은. 그래서 그런 그 흙벽 건물의 그 장점에 잘 맞는 벽돌이 바로 저런 벽돌이다. 그래서 공간이 작으면서 여러 개가 있어서 저게 너무 크면 내부에 이 순환이 일어나요. 벽이 공간이 이렇게 두면 그 속에서 순환이 일어나서 그런 환기나 또는 그 단열에 문제가 생길 수 있죠. 근데 요거는 순환이 안 일어나면서도 단열을 할 수 있는 그런 구조입니다. 온돌의 정의는 제가 이제 여러 번 설명을 했으니까 이건 시험에 꼭 나옵니다. 그래서 온돌은 바닥을 따뜻하게 하는 거다. 온돌은 순우리말이다. 중국은 캉이나 띠완이라고 한다. 태초에 그 원시 온돌은 쯔디라는 것이 있었다. 그리고 굴뚝은 그 생기는 것이 이 바닥 온돌의 형성에서 가장 늦게 발달을 했다. 그러니까 굴뚝이 없는 온돌이 아주 더 오래된 온돌이에요. 처음부터 굴뚝을 만든 것은 아니기 때문에. 서양은 그 불을 세워서 쓰는 선불을 이용하는 벽난로를 많이 개발했고, 우리는 불을 눕혀서 쓰고 불 위에를 불을 깔고 앉는 그런 그 기술을 개발을 했다. 들어 눕다, 들어가면 누워야 되니까. 일어나다, 일어서다가 아니라 일어나면 나가야 되니까. 우리는 좌식 생활을, 그러니까 유지를 끊임없이 하기 위해서 온돌을 개발할 수밖에 없었다. 그러니까 온돌이 있어서 좌식 생활을 한 것이 아니라 좌식 생활을 해야 되니까, 앉아야 되니까 바닥이 뜨거워야 된다는 것을 개발을 한 거죠. 근데 서양 사람들은 일어나야 되니까 개발을 안 하고 마른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다 움집에서 이렇게 쪼그려 살 때는 어떻게든 바닥을 뜨겁게 하고 살았는데, 이제 그때 연기 때문에 골치를 썩이다가 벽난로를 만들고, 이 사람들은 일어났기 때문에 온도를 없애버렸고, 우리는 계속 앉아서 초가상간에서 7남매가 살아야 되니까, 초가상간에서 7남매가 살으려면 좌식 생활을 안 하면 안 된다고요. 입식을 하려면 침대를 집어넣어야 되는데 7남매 침대 7개 넣으려면 집이 엄청나게 커져야 돼. 그래서 7남매 방 하나에 사는 건 벽에 7개로 해결을 해야 된다고요. 그러려면 작은 방 온돌이 돼야 가능하니까. 그러니까 이 궁색한 것 같지만 적은 집으로 여러 명이 살 수 있는 집이 우리 한옥 구조라는 거죠. 근데 적은 집, 그 다음에 천정이 낮은 집인데도 이 환기가 돼야 되니까 우리는 환기가 잘 되는 집이에요. 그러니까 추운 집이라고요. 추우면 못 살잖아. 그러니까 바닥은 뜨거워야 돼. 그 바닥으로 계속 들어가는 거예요. 바닥으로. 바닥에 항상 이불이 깔려 있어요. 우리의 단열재는 벽이 아니라 이불이에요. 그래서 이불이 있다는 것 자체가 방으로 가면 이제 모여야 되고, 지금은 집으로 딱 들어가면 각 방으로 촥 가서 이제 흩어지잖아. 그러니까 이제 가족의 그 관계가 아무래도 개인주의로 갈 수밖에 없고, 예전에는 각 방으로 마루로 쫙 하면 추워 죽어. 그러니까 아랫목으로 쫙 모여야 되니까 할 수 없이 부딪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좋다는 것이 아니라 그런 문화적 환경을 가지고 있었고, 그런 환경에 있을 때 장점이 무언가를 생각해서 우리가 그걸 잃지 않아야 된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옛날 것은 무조건 나쁜 것이 아니라 옛날은 옛날대로 의미가 있고 그게 500년, 1000년을 지속해 왔다. 그래서 이 그림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원룸 시스템이 이렇게 딱 돼 있는 거죠. 그 방에서 밥하고 자고 뭐 하는 게 한꺼번에 다 이루어질 수 있는, 지금 원룸 시스템이 저런 시스템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온돌은 흙과 돌, 그래서 습기를 제거하는 그런 방법이고, 태초의 온돌은 그러니까 이렇게 생겼다는 거예요. 태초의 온돌은. 이때는 굴뚝도 없고 그냥 이렇게 돌멩이만 있고, 이 위에 흙을 덮어서 단단하게 만들고 위에 불을 떼 가지고 하는 건데, 이게 발달돼 가지고 이 알라스카 온돌이에요. 3000년 된 알라스카 온돌. 그래서 알라스카 온돌이 개발이 돼 버리니까 8개월이 되니까 우리나라는 3000년 된 게 없어요. 그래서 이게 우리나라가 그러면 종주국이 아닌가 이 고민이 되는데, 요렇게 된 온돌이 우리나라에 5000년 된 게 있거든요. 이건 굴뚝이 없어요. 그러니까 온돌을 연구하는 사람이 아니면, 그러니까 바닥을 뜨겁게 하는 것이 온돌이라고 결정을 안 하면 이거는 온돌이 아닌 게 되죠. 왜냐하면 굴뚝이 없잖아. 고래도 없잖아. 근데 바닥을 뜨겁게 하고 여기서 잤으니까 온돌이다 하면 이것은 5000년 된 우리 온돌이 가장 오래된 온돌이 되는 거죠. 저는 그래서 시험에 내면 우리 온돌은 몇 년 됐냐? 5000년 됐다 이렇게. 근데 우리 역사책에는 2000년밖에 안 됐다 그래요. 왜냐하면 굴뚝 있어야 되고 고래 있어야 되면 이제 2000년밖에 안 되는 거죠. 근데 3000년 된 게 알라스카에 있어서 이게 좀 어중간해진 거지. 이게 발굴된 지가 얼마 안 돼요. 로마에도 한 2000년 된 구들이 물론 있죠. 그래서 이 돌무더기에 흙을 이렇게 덮어서 불을 떼 가지고 이게 빗자루로 쓸은 다음에 이렇게 잤다. 이건 제가 그린 상상도예요. 그래서 이런 돌무더기하고 흙이 덮인 거는 발굴이 됐어. 과연 이것을 이렇게 썼을 것인가 하는 것은 북한 학자나 제가 주장하는 거고, 이거 아니다 하는 건 일본 학자들이 주장했는데, 일본 학자들이 이렇게 돌무더기가 있으면 불을 떼, 그러고 이렇게 걷어내, 그 생선을 구워. 그러니까 이게 외국에는 거기다 돌무더기다 익혀 먹잖아요. 그러니까 저렇게 할 수도 있는데, 이게 이제 여러 개가 나왔는데 방 안에 요런 게 5개가 이렇게 나왔어요. 이렇게 한 방 안에. 근데 가운데 3개는 큰 거고 양쪽 옆에는 조그매. 그 양쪽 옆에는 저렇게 쓴 거고 가운데 큰 거는 이렇게 쓴 거고. 근데 그 흙 위에서 우리가 자야 되기 때문에 돌 위에서는 자기가 힘들어요. 흙 위에서 자야 되기 때문에 흙이 얹어져 있다 하면 이게 잠자리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데, 발굴할 때 이제 흙이 이제 덮여져 있으면 이렇게 걷어내잖아요. 그러면 이게 단단하게 방바닥이 형성된 흙이 있고 오래돼서 덮인 게 있어요. 그럼 단단하게 방바닥이 된 흙은 온돌이어야 되는 것을 알아야 되는데, 이 온돌을 연구하는 학자가 아닌 발굴하는 사람이면 그걸 다 긁어내고 돌만 가지고 얘기를 한다고요. 그래서 온돌은 돌멩이가 아니다라는 것은 상당한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돌멩이 돌자가 아니라 그랬잖아요. 따뜻한 돌이면 온석이라고 그러죠. 온석, 난돌, 난석. 근데 온돌한 것은 그 돌멩이 돌이 아니라 열이 이렇게 발산한다는, 돌출한다는 돌자기 때문에 그 글자를 만들 때 이미 돌멩이를 생각하고 만든 것이 아니라 따뜻함이 바닥에서 돌출하는 것으로 만들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온돌은 흙을 가두는, 불을 가둘 수 있는 흙. 이제 구들장 실험을 이번에 주르륵 했는데, 좋은 구들장, 나쁜 구들장 할 때 이제 화강석은 나쁜 구들장이라고 합니다. 화강석은 보통 불을 5번 맞으면 4번 맞으면 트기 시작해요. 근데 좋은 구들장은 화산재가 굳은 현무암 계열인데, 요런 거는 불을 한 8번에서 10번 맞으면 다 쪼개져요. 그러니까 돌멩이란 놈은 오래 불 맞으면 다 쪼개지게 돼 있다고요. 그렇지만 흙이 싸고 있으면 이게 이제 오래오래 견딜 수가 있죠. 그래서 흙이 싸고 있는 것이 훨씬 중요하기 때문에 온 돌의 돌자는 돌멩이가 아니고 돌출한다는 거고,
구들도 구운 돌이 아니라는 거죠. 근데 구운 돌이라고 우리 손진태 민속학자가 얘기한 통에 다들 구운 돌이라고 얘기하고 그 일반화되어 있는데 돌멩이 위에서 자질 않기 때문에 구운 돌은 아니다. 굴에서 등장을 했구나. 또는 구운 들이 더 훨씬 더 가까울 수 있죠. 어쨌든 구운 들이 됐건 구운 돌이 됐건 돌이 주제가 아니라 이 흙이 주제가 훨씬 더 맞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바닥을 뜨겁게 하는 기술은 과거에는 흙과 돌과 불을 직접 댔지만 지금은 물이라든지 전기라든지 여러 가지 방법으로 아파트에까지 전달되고 있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오늘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